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신성 같으신데. 네. 멘탈 안녕하신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 책을 쓰고 멘탈이 나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책 제목을 잘못 썼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그러더니 저도 책 제목 따라가는 아주 수업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저는 되게 좀, 저런 게 왜 저렇지라는 어떤 현상을 좀 한 게 봤는데, 300억 이상의 규모로 엑시트를 멋지게 했어요. 네. 서톱 대표님인데, 시리즈 B 이상까지 다 받으시고, 엑시트까지 지분율도 꽤 높으셔가지고, 너무 성공했죠. 사실 뭐 저는 IPO 가서 상장하는 것보다 엑시트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IPO는 또 다른 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대표님 멘탈이 좀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봤더니 너무 허무하신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8년 넘게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집을 다 짜내서 마른 수건, 마른 행주까지 다 짜서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뭐 락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몸만 있으면 되는 락업이고 심지어 재택해도 되고 약간 정신적 황폐가 오셨더라고요. 약간 우울증처럼. 맞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좀 이건 뭐지? 이건 어떤 현상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플라토 고원 효과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지속적으로 오히려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실은 성장하려고 하고 막 그 과정 자체에서는 정작 힘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이룬 목표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렇게 정체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이미 이루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감이 사실은 느껴지면서 그로부터 극심한 사실 스트레스와 여기까지인가? 라는 두려움. 정상에 섰을 때 공허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탑 가수들의 우울증.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사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엑시트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또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엑시트한 이후에 나까지를 신경 쓸 겨를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게 지상과제고 보통 그런 분들은 굉장한 성과 중심적인 성향이시고 그렇죠. 목표를 위해서 말같이 달렸는데 결승선 이후에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변호사가 된 첫 해 우울증이 왔거든요.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 거의 뭐 70대, 80대 일을 뚫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을 6개월 동안 겪었어요. 그러셨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나? 맞아요. 사실 뭐 변호사가 이게 맨날 밤새고 일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내가 4, 5년을 맞아요. 바친 결과가 이건가? 고작 이건가? 맞아요. 그러면서 밥맛도 없고 맨날 술 먹고 싶고 그러면서 되게 극심한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걸 부정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분명한 우울증이었고 한숨 맨날 쉬고 일도 재미없고 근데 그게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원 효과. 고원 효과, 플라토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 엑시 300억 하면 내 목표 한 방 터트리면 내 인생이 갑자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변호사가 되면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이게 가서 좋은 아무도 안 알아주고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은 결국은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다. 그렇죠. 거기 가봤자 행복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돈이 300억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고 내가 변호사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내가 그냥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겪었다가 또 그걸 극복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었다가 또 그걸 헤쳐나가서 뭔가를 좀 달성을 했다가 거기에 그 자체에 사실은 있는 것이 행복인데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를 달성하면 거기에 거대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렇지 않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나? 그게 거기에 끝에 가면 행복이 있을까? 코인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하셔서 사실은 몇십억 코인 안 가져서 좋습니다. 그렇게 코인 너무 안 자산이 좋아요. 되면 그때 행복해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네.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김경일 교수님 강의 들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문장 중에 한 개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행복해요. 맞아요. 김 교수님. 근데 마치 엑시트를 하면 정말 끝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목표감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복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다들 야, 너 공부 왜 하는 줄 알아?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강요당했잖아요. 야,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해. 네가 행복해서 취직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가 행복만은 하지 않죠. 네.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목적이나 업적이나 성취도 그 자체가 행복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그냥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공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또 요즘 최근에 저한테 이제 고민을 토로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 그분도 이제 엑시트를 하셨어요. 근데 엑시트를 하고 보니 본인은 지금까지 너무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되나? 본인이 생각했던 주관적인 것보다 그리고 주변에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엑시트를 뭐 더 잘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더 지금 밸류에이션을 있죠. 크게 받는 분들은 계속 또 이제 온고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도 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나지 않고 그쵸. 너무 힘들게 다시 달려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100억 이상은 엑시트 하시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저는 인생 한번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주변에 워낙 리더분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뭐 사회적인 성공 또는 뭐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너무 자주 뵙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라도 행복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사람이 돈 쓰고 사는 거는 사실 비슷한 면들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뭐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거나 돈이 더 적다고 해서 불행하다거나 이런 거 사실은 공식들이 물론 돈이 많으면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사실 불행한 이유들을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완전 성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바라보시는 분들인지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도 불행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